네, 데이터 어널리틱스 실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강의에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와 관련된 R 코딩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자세하게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중심성을 계산하고 그리고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하는 것까지 본 실습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어널리틱스 강의 개요 및 목표는 지난 실습 때 소개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제 이 실습의 목표로 수업 시간 때 배웠었던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그리고 링크 프레딕션에 대한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세하게는 네트워크 파일 형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본 실습에서는 세 가지 파일 형식에 대해서 R에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R을 이용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자세하게는 중심성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R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알고리즘 개요입니다. 이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중심성 지수에 대해서는 본 실습에서는 디그리, 그리고 클로즈니스, 그 다음에 비트윈니스,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의 함수를 알아가 보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하위 네트워크 분석인데, 여기서는 총 두 가지, 클러스터 분석과 클리크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수행이 됩니다. 클러스터 분석은 해당 네트워크 노드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출해내는 방법이고, 클리크는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성 집합에 대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본 실습에서는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업에서 배웠었던 링크 프레딕션 방법들 중에서 한 방법을 통해서 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어떤 다음 순번으로 어떤 노드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링크 프레딕션에 대해서 또 실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하는 방법론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실습에서는 이 그래프 디스턴스, 이 거리 기반의 링크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실습 코드를 먼저 보기 이전에 이 네트워크 분석을 도와주는 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R 프로그램 외에도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R은 네트워크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범용성이 넓은 그런 도구이지만, 네트워크만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도구는 개파이라는 네트워크 시각화 오픈소스 도구인데요. 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그 알고리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각화 자체를 시켰을 때 꽤나 이쁘고, 그리고 시각화를 시켜주기에 좀 직관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소화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링크 프레딕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도와주고 있는 함수들, 패키지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 때는 이 개파이까지 다루는 것을 목표로 수행할 것이고, 지금 이 본 강의가 아니라 이제 댓글로서 제가 이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찍었었던 그 개파일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그 영상도 있는데,
그것을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그 해당 내용까지 시청해 주셔서 본 실습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이토 스케이프라는 도구인데요. 사이토 스케이프도 있고, 그다음에 노드 엑셀, 그다음 넷마이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 실습에선 다루지는 않고 이런 네트워크 분석 도구들이 더 있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개파이나 아니면 R보다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해당 내용들은 인지만 해 두시고 향후에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 로드, 두 번째로는 중심성 지표 계산, 세 번째로는 하위 네트워크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하게는 데이터 로드에서는 이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R로 로드하기 위한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from to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CSV 확장자, 그리고 GFX 확장자, 그리고 GML 확장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네트워크 확장자에 대해서 로드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중심성 지표 계산 방법입니다. 이는 R 프로그램과 개파이도 있지만 우선 R 프로그램 내에서 이 중심성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위 네트워크 분석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클러스터와 클리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로 실습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R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할 거고, 이제 파일을 키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로드를 위해서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데, 네, 이 실습에서 필요한 패키지는 igraph와 statnet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잘 수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 따옴표를 한 번씩 바꿔주면은 에러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키지에 대해서 설치를 수행해 줍니다. 네, 잘 수행하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이렇게 다 됐다면 이 라이브러리, 이 igraph와 statnet이라는 것을 패키지를 불러와 줍니다. 성공적으로 불러왔다면 첫 번째 그 데이터 로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자가 CSV인 from to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파일의 경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복사해서 와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다운로드 파일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서 아마 아래에서는 이 역슬래시가 두 번씩 들어가야 에러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다운로드 파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여기서 제가 아마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는 그 댓글로서 그 해당 파일 공유 링크들을 드릴 테니까 해당 링크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와 줍니다.
네, 그것도 따옴표가 안 묶여서 생긴 문제죠. 네, 데이터가 불러와졌고 클래스를 불러왔을 때 다음과 같은 from to로 이루어진 그 관계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거를 매트릭스화 시켜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들어왔고요. 이거를 graph.edgelist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 매트릭스화 된 것을 넣게 되면은 이것이 그래프화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화 되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플랫지 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시각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CSV 파일에 대해서 불러오는 과정을 수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GFX 확장자에 대해서 불러오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네, 여기도 큰 따옴표 잘 수행을 해주시고, 이때는 또 RGEXF라는 패키지를 또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또 다운 받아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XF 확장자 파일은 이제 read.gxf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gxf.to igraph 패키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그래프화 시킨 내용을 이렇게 다시 담아 주시면은 이 G에 그 해당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xf를 불러와 주시고, 다음에 G에다가 넣은 다음에 다시 플랫G를 누르시면은 그래프화된 내용을 다시 시각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R로서는 이렇게 표현이 좀 이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댓글로 달아드린 강의에서는 이거를 이제 개 파일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시각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GFX 확장자 파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H에다가 read를 해주시고 그래프화 시킨 다음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분석에 수정해도 되고, 이것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각화 플랫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GML 확장자입니다. GML 확장자는 그대로 바로 읽어오시면 됩니다. 3GML 포맷에 3.gml을 이제 그래프로 바로 읽어와 주시고, 바로 읽었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지만 네, 가능합니다. 읽었다는 표시고요. 플랫 G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를 시켜준다면 다음과 같은 34개의 노드들과 엣지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CSV 확장자, GFX 확장자, GML 확장자의 파일들을 모두 불러올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아마 다음 강의 때 댓글에 있는 강의에서 소개가 될 테지만은 네트워크 형식의 데이터들을 담은 그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파일들도 R로서 불러와서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 가능하고 제작 가능한 가장 편한 방법은 이 from to 형식의 CSV 확장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1.csv 보시면
이렇게 from to로 이루어져 있고, 이 렉시에서 슬로안, 뭐 렉시에서 카라에프 느낌으로 이렇게 35가지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SV를 파일을 불러올 때는 다시 수행을 해보자면, 여기서 directed라는 게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크랑 엣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엣지는 방향성이 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아크는 방향성을 갖는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directed, 이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시가 됐을 때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방향성이 없게 표시가 되고, 이게 true라고 한다면 방향성이 있게끔 표시가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중심성 지표에 대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의 디그리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들입니다. 이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이 igraph에서 제공하는 이 디그리의 잠시만요. 네, 디그리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디그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gmod out을 해서 그 디그리들을 모두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네, 이 디그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igraph에 디그리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수행을 해주시면은 이 디그리 센트럴라이제이션에 이제 각 디그리에 대한 정보들이 담기게 되고, 이 디그리 크기에 따라서 노드 크기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크기를 늘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디그리가 큰 경우에는,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큰 경우에는 크게 표현이 되게끔 본 코드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았고, 중심성 지표 중에서 클로스니스에 대해서 확인하는 코드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클로스니스도 이 igraph 내에서 클로스니스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두고 이것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클로스니스가 높은 것들은 빨갛게, 그리고 낮은 것들은 좀 더 옅게 수행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클로스니스의 수식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클로스니스 연결된 것들에 대한 비중으로서 좀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는 조금 더 높은 클로스니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작은 것에 대해서 네, 작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짙게 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윈리스에 관련된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 또한 이제 아이그래프 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행이 되고, 이 또한 플롯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윈리스, 이제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아니 다시 최단 거리를 잇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경로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카운팅해서 가장 최단 거리 상에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빨간 표시로 표시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기로 보자면 크기는 디글이고 색깔은 비트윈리스에 대한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위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의 존재하는 클러스터와 클리크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덴시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이 덴시티는 이제 연결 가능한 수분의 연결이 된 비율을 나타내고요. 본 클러스터, 다시 그래프 덴시티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0.068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클러스터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총 24개가 하나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5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3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이렇게 현재는 눈에 다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는 24개의 요소들이 있고 5개, 3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일단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글로서 한번 보자면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24개, 5개,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지도 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리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클리크는 제가 봤을 때 시각화로 좀 더 편한 이 3번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클리크 리스트도 이 클리크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되고,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이제 클리크의 숫자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 클리크 랭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총 클리크들에 대해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각 클리크들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두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클리크가 무엇이냐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이 largest clicks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본 그래프에서는 5개로 이루어진 5개 노드로 이루어진 클리크의 개수가 가장 크다. 그게 1, 2, 3, 4, 8 그리고 1, 2, 3, 4, 14 이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크들을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다음 함수입니다. 일단 원그래프의 클리크를 황금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 2, 3, 4, 8, 1, 2, 3, 4, 14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황금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1, 2, 3, 4, 8, 14가 이렇게 6가지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이 두 개, 이 6가지가 클리크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동을 좀 있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을 첫 번째 거에 이 largest 클리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로 바꿔주시고 다시 플러스를 해보면은 1, 2, 3, 4, 8에 대해서만 수행이 되고 두 번째 것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1, 2, 3, 4, 14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이 클리크스 뒤에 인덱스들을 좀 넣어주면서 수행을 해주시면은 이 클리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클리크 확인과 그 시각화에 대해서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getPy 이용에 대해서인데 이 내용은 다음 댓글로 이루어진 댓글에 올라간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그 영상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그 점 getPy에 대한 거는 해당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링크 프레딕션 단계입니다. 이 해당 수행 프로세스는 강의에서 또 배웠을 테니까 이 내용을 R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링크 프레딕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존재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다음 노드들 간의 연결은 어디가 될 것인가, 가장 연결 가능성이 높은 노드들은 어떤 노드들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코드를 긁어와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edict ed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해당 내용들을 차근차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predicted edge 그리고 엣지들 간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A2는 이제 연결된 가능성에 대해서 넣게 된 것이고 이 A3를 통해서 이 두 개를 합친 데이터 셋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3를 확인을 하면은 모든 연결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 같죠. 연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27과 33번 의 노드들은 연결될 가능성이 0.6, 뭐 아래로 쭈루룩 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write.csv 파일을 이용을 하면은 이 파일이 아까 처음에 세팅된 그 해당 파일로 해당 그 주소로 이 링크 프레딕션 엑셀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엑셀 형태로서 이렇게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링크 프레딕션까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지만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PDF를 통해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습을 수행을 해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손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에 있는 링크 프레딕션, getPy를 통한 링크 프레딕션과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댓글에 있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